안녕하십니까. 저는 공익활동, 그리고 또 그 공익활동이 벌어지는 무대라고 할 수 있는 시민사회에 관해서 연구하고 있는 조철민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을 뵙게 된 이유는 공익활동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공익활동 하면 굉장히 낯설기도 하고 어렵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그리고 내가 돈 벌려고 하는 일이 아닌데 무언가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 보신 적이 계실 겁니다. 그분들의 공통점이 내가 사는 마을 혹은 사회, 그리고 혹은 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뭔가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 그런 것들을 우리는 흔히 자원봉사라고 부르기도 하고 시민운동, 기부, 마을 만들기, 여러 가지 이름들로 부르는데요. 이 다양한 이런 공익활동들을 하나로 부르는 이름이 필요해졌고, 그것을 뭐라고 부를까 하다가 최근에는 공익활동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종류가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도대체 공익활동은 뭐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공익활동이야?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머리 아파하실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이걸 음악에 한번 비유해 보겠습니다. 공익활동이 음악이라고 치면 음악 안에 여러 가지 장르들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아마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도 좋아하는 장르가 각자 있으실 텐데, 나는 락 음악을 좋아해, 발라드를 좋아해, 혹은 트로트를 좋아해. 그런데 이 장르들이 많아진다고 해서 스트레스 받지는 않으시잖아요. 이 장르가 많아지면 음악의 세계가 그만큼 풍부해지는 것이고 우리에게 좋은 것이니까요. 공익활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공익활동에도 장르가 있다는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장르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기준이 필요하죠. 저는 두 가지 기준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공익활동이 벌어지는 무대라고 할 수 있는 시민사회가 국가나 기업과 같은 다른 영역과 맺는 관계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보시는 그림에서는 세로축이 될 텐데요. 근데 이 맺는 관계에 대해서 전혀 다른 세계관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 제가 관여라고 표현한 부분에 계시는 분들은 시민사회의 공익활동은 정부나 기업의 활동에 깊숙이 관여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뭔가 잘못하고 있으면 잘못했다고 얘기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시죠. 근데 반대편에 독립이라고 제가 표현한 분들은 또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십니다. 공익활동 해야 될 일은 정부나 기업의 활동에 관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시민사회 공익활동의 본질은 정부나 기업과 구분되는 고유한 영역을 뭔가를 형성하는 게 훨씬 중요해.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이게 시민사회가 맺는 관계에 기반한 기준이라면 그게 세로축입니다. 가로축은 또 다른 기준이 있는데, 이거는 시민사회에서 벌어지는 공익활동이 수행하는 사회적 역할에 관련돼서 또 두 가지의 다른 세계관이 존재합니다. 제가 변화와 보완이라고 표현을 해봤는데요. 먼저 변화는, 시민사회 공익활동은 자고로 뭔가 기존에 있던 뭔가 잘못된 것, 부족한 것들을 더 나은 것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것들을 중시하는 분들입니다. 반면에 보완이라고 표현하는 진영에 계시는 분들은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공익활동이 훨씬 더 많이 그 빛을 발할 때는 정부나 기업이 하지 못하는 기능, 하지 못하는 역할을 우리가 할 때 훨씬 더 소중한 역할을 해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기준을 교차해 보면 네 가지의 장르가 나타나게 됩니다. 저는 그 네 가지 장르를 이렇게 부르고 싶은데요. 제기하기, 만들기, 돕기, 해결하기, 이렇게 네 가지로 이름을 붙여 보았습니다. 각 장르의 내용과 성격이 뭐지? 라고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수도 있지만, 사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처럼 사례를 직접 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제기하기라는 장르의 사례로 수원 하천 네트워크의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4년째 계속 지속하고 있는데 매번 이렇게 찾아와주시고 이렇게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되게 감사드리고요. 모든 쓰레기는 소각용 봉투에 담을 거예요. 그러니까 소각용 봉투 가져가셔도 되고요. 네, 위쪽으로 이동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사실은 수달보를 위해서 하천 정화 활동을 수달이네 집 청소를 하기 시작했는데 하다 보니까 정말 굉장히 다양한 이 도심에서의 쓰레기, 그 농사를 짓는 곳에서의 쓰레기들이 다 몰려오기도 하고 주변에 있는 모든 쓰레기가 한 곳으로 모이는 그런 통로가 돼버린 거예요. 이렇게 정화 활동도 하지만 이제 저희는 항상 핸드폰에다가 안전신고 앱을 가지고 다녀요. 그래서 지금 저쪽에도 보시면 하천변인데 농사를 짓고 있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신고한다거나 무단 투기를 신고한다거나 생활하수가 유입되는 것을 신고하면 안전신문고에다가 그 행정 처리가 바로바로 이루어지거든요. 이 하천을 친환경적으로 생물들이 다양하게 살 수 있도록 정책을 요구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렇게 권리를 찾으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황무지천의 수다를 살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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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레기를 줄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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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수원하천 유형 네트워크는 30개의 회원단체들이 모여 있고요. 수원에는 4개 하천이 있잖아요. 수원천, 황구지천, 서호천, 그리고 저 멀리 원천리천. 저희가 수원하천 유형 네트워크 활동을 하면서 모든 4군데 하천이 느꼈던 것들 중에 하나가 물의 흐름을 방해하는 것들이었어요. 이게 사실은 수질도 악화시키거든요. 기능을 상실한, 사용하지 않는 이런 보드를 중심으로 한번 상하류로 물고기의 이동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한번 조사를 해보자 라고 해가지고 매월 가서 어류 조사를 했었어요. 실제로 이제 어류의 차이가 있었고요. 하반기에 토론회를 했습니다. 이 결과들을 가지고 수원시에 제안을 했고요. 수원시가 이제 그 서호천 개선 공사를 할 텐데 이때 저희가 이야기했던 보를 철거하는 것으로 5년 동안 저희 구조물 조사하고 그리고 생물 조사하면서 가장 뜻깊었던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보 철거였습니다. 문제 제기할 때는 이게 얼마만큼 다수들이 원하는가 또는 이것이 공공성이 있는가 변화의 가능성이 있나 이렇게 했을 때 뭐 이런 걸 보는 거죠. 근데 또 저희 시민단체 같은 경우에는 정책 연구도 하고 제안도 하고 개선도 하잖아요. 우리는 미래 세대들에게 어떠한 것들을 남겨주고 할 것인가 그리고 공공선을 알려줄 것인가라는 것들을 하려고 하면 좀 더 지금보다 더 많은 책임감으로 우리가 공익활동을 해야 한다. 이것은 아마도 제가 앞으로 꾸준히 지속적으로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오래오래 하고 싶어요. 네, 지금까지 수원 하천 네트워크 활동을 살펴보셨는데요. 제가 왜 이 활동을 재기하기의 장르로 이름을 붙였는지 감이 좀 오셨을까요? 보셨던 것처럼 이분들은 기본적으로 수달을 사랑하는 그리고 수달이 살아가는 하천의 물이 맑기를 원하는 분들이셨죠. 그래서 처음에는 활동이 물을 맑게 하기 위해서 쓰레기를 줍고 하천을 정화하는 활동으로 시작을 하셨는데 활동을 하시다 보니 어떤 지점에서는 물이 왜 이렇게 오염이 되지? 의문을 품기 시작을 하셨죠. 그리고 의문을 품는 데서 그치시는 게 아니라 무언가 문제를 제기하고 이의를 제기하는 활동으로 발전해 나갔다는 것이 여러분들이 주목하실 대목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와 이의를 제기를 하고 그것을 통해서 정부 당국이 정책을 바꾸고 관리 방식을 바꾸도록 함으로써 정말 수달이 지속적으로 이곳에서 살아갈 수 있게 근본적인 어떤 변화를 이끌어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재기하기 장르의 활동을 살펴보셨다면 바로 이어서 그 다음 살펴볼 장르인 만들기의 장르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당신의 마음을 소중히 여기는 안산 단원 FM. 끝나지 않은 세월호 이야기. 그럼 나마스테 코리아. 산업단지의 노동 환경을 개선하고 싶어도 오늘은 꿈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기는 한원 FM 88.7 메가헤르츠로 방송되는 썸랭콩 크메르입니다. 썸랭콩 크메르에서는 한국에 살고 있는 캄보디아 친구들에게 법률, 비자, 건강 및 한국 생활 전반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방송은 그 캄보디 친구들에게 그 어려운 일들이 이야기 나누는 거예요. 한국말을 못한 친구들에게 전달할 수 있으니까 저처럼 10사람, 100사람 있으면은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다른 친구한테 많이 알려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단원 FM은 2021년 안산에 있는 시민사회 단체들이 함께 모여서 만들게 된 단체입니다. 시민이 중심이 되는, 그리고 시민의 목소리가 들리는, 그리고 시민이 소외되지 않는, 그리고 차별 없는 방송을 위해서 어떤 구성원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될까 고민이 많았는데요. 아무래도 인권이라든지 또는 노동자의 권리라든지 또 장애인의 권리, 그리고 또 여성의 권리 등등을 나눌 수 있는 단체들을 설득하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그 단체들이 함께 설립한 단원 FM 공동체 라디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미디어 운동을 한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지만 느끼는 시민들은 그냥 우리의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우리 이웃들이 한다. 그렇지만 여기에 약간의 이슈가 있다. 그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함으로써 나도 한번 듣고 생각해보는 그 스크래치를 한번 내주는 거죠, 내 마음에. 그래서 조금은 불편할 수 있지만 우리 사회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 나도 한번 생각해봐야지. 그럼 나는 어떤 행동을 할까? 그런 생각을 한 번쯤 우연히 걸려들어도 그냥 멍하게 사는 것보다는 낫지 않을까요? 하면서 저희는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향하는 공동체라는 것은 우리 안에 여러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 다양성이 보장되고 서로에게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어떻게 함께 공존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만들어가는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방송하는 분들이 자기 역할들을, 그러니까 자기 목소리를 내려고 하는 기존의 커뮤니티가 있죠. 근데 그분들이 여기 와서 서로가 연결되는 거죠. 그게 다시 또 하나의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아주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라디오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과 만나면서 확장되고 열려진 그런 공간으로, 그리고 또 그러한 만남으로 이어지면서 공동체성을 더 확장하는 그런 공동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산에서 활동하는 마을 공동체 미디어 단원 FM의 활동 흥미롭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인상 깊게 본 점은 보셔서 알겠지만 이주민, 여성, 그리고 노동자, 장애인 등 평소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어려웠던, 자신의 목소리를 낼 공간이 부족했던 분들이 자유롭게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공간을 스스로 만들었다는 점이 저는 인상 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활동들을 만들기라고 이름을 붙여 보았는데요. 이 공간이 생기니까 어떤 효과가 생겼나요? 서로 이 공간을 통해서 목소리를 내면서 서로 힘든 처지에 있던 사람들이 위로하고 힘을 얻기도 하고, 또 그 다음에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므로써 사회가 변화할 수 있는, 자신들에게 맞는 방향으로 변화할 수 있는 어떤 교두보들을, 단초들을 만들기도 했다라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기에 대한 장르 살펴보았고요. 바로 이어서 세 번째 장르인 돕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저희 안양 여성의 전화는 여러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연대하면서 지역사회 구성원들을 위한 다양한 공익활동들을 함께 해왔는데요. 인식 개선을 위한 활동부터 시작해서 여성 관련한 다양한 제도나 정책에 대해서 모니터링도 했었고요. 저희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넘어서는 다양한 활동들을 함으로써 안양 시민들 전체와 함께 할 수 있는 접점들을 찾아가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80년대) 매맞는 아내들을 위해서 전화 몇 대를 가지고 여성의 전화가 만들어지게 되었거든요. 요즘은 예전과 달리 전화로 직접 요청하시는 경우보다는 112로 신고가 되어진 후 연계되는 피해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저희 실제 부설 기관인 가정폭력 성폭력 통합상담소에 피해자 지원하는 건수가 4,000건이 넘습니다. 그리고 실제 지원했던 인원수도 300명 이상이 되고 있다는 현실을 봤을 때 저희 여성의 전화가 아직도 지원해야 될 영역들도 많고 활동해야 될 부분들도 많다라고 볼 수 있고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지원은 상담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피해자 편이다라는 완전한 내 편이 되어줄 수 있는 기관이 되려고 하거든요. 사실 피해자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자기 죄책감인 거예요. 저희 쪽에서 피해자들에게 제일 먼저 해주는 게 피해자 책임이 아니다. 모든 부분들이 본인의 책임은 없다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게 시작을 함으로써 피해자들이 내 편이 생겼구나, 온전한 내 편임을 알 수 있게 해주는 상담 작업을 하고요. 그 상담을 통해서 피해자들이 일상으로 돌아가는 정말 회복을 가장 최종적인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저는 저희가 하는 활동들은 상생의 과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원만으로는 회복이 어려워요, 사실은. 이게 지원이라는 단어를 하면 사회복지적인 서비스 차원이잖아요. 근데 저희는 기본적으로 서비스라고 생각하잖아요. 왜냐하면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이 현 상황에서 내가 언제 피해자가 될 수 있고, 그리고 또 내가 언제 그 위치에서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같이 살아가고 같이 도와가서 회복하는 거를 돕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서비스 지원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인 변화를 만들어야 더 이상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법과 정책의 변화까지 연결시켜서 이끌어내는 게 저희의 활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까지 안양 여성의 전화의 활동을 살펴보셨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요? 안양 여성의 전화가 하는 활동은 되게 다양한 활동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주목해서 본 지점은 바로 제가 아까 설명드린 돕기 장르와 관련된 부분이었습니다. 보셨던 것처럼 폭력이나 차별로부터 피해를 입고 상처를 받은 분들, 본디 이런 분들을 지켜줘야 되는 근본적인 주체는 국가이지만 사실 법과 제도는 굉장히 시간이 걸리고 거리가 멀리 있습니다. 그런데 그 피해자들의 지근거리에서 이분들에게 필요한 도움을 재빨리 제공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여성의 전화의 활동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활동의 근본적인 본질은 시민들이 어떤 그 피해와 아픔과 고통을 당한 동료 시민을 보았을 때 이분을 지켜달라고 누군가에게 요구하는 게 아니라 시민이 시민을 돕는 활동, 그래서 저희가 돕기의 장르로 분류를 해보았습니다. 물론 보셨던 것처럼 이런 돕기의 활동이 돕기의 활동으로만 멈추지는 않습니다. 이런 돕기의 활동이 바로 이어져서 영화제라든지 제도 개선으로 이어져서 여성 인권에 대한 사회 인식도 제고하고 그 다음에 법과 제도도 바꾸는 활동으로 이어지는 밑거름이 된다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여기까지가 돕기의 장르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제 마지막 장르,
해결하기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의정부는 많은 미군 기지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 기지들이 굉장히 좀 규모 면에 있어서도 많은 부분을 차지했던 그런 곳이라고 생각해요. 일반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그 차로 어디를 가든 기지가 계속해서 이어져 있고 또 지나면 또 기지가 보이고 그런 곳이라고 생각해요. 지하실 꿈! 화이팅! 명확한 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땅 우리가 가져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당연성을 또 시민 참여가 형식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보장돼야 된다라는 전제입니다. 저희가 이거를 1년 넘게 기다렸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여러분들의 집단 이성을 통해서 나온 결론을 가지고 운동 방향을 정하기 위해서 이 자리를 마련한 겁니다. 저는 그 의정부시 미군 반항국기지 시민참여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최경호라고 합니다. 자, CRC 공론장은 미군 기지 활동을 주창하는 소수의 의견이 아니라 다양한 연령과 다양한 지역과 다양한 직업군의 사람들의 숙성된 의견을 도출해내기 위해서 모인 겁니다. 일부 소수의 목소리가 아니라 다수의 목소리, 오랜 그 논의 끝에 결정된 어떤 결론을 도출해내기 위해서 만든 직접민주주의 최고의 기제라고 생각을 해서 시작을 했던 거고요. CRC 공론장의 시민참여단은 남녀노소 불문하고 다양한 직업, 청년, 노인, 전문가, 공무원, 환경단체, 일반 시민단체 할 것 없이 참여를 원하시기만 하면 모든 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구축했습니다. 저는 조정자로서 공론장에 참여를 했고요. 저도 몰랐던 부분에 대해서 일반 시민들이 너무 많이 알고 계신 거에 제가 더 놀라게 됐었고, 그리고 다양한 의견들을 정말 열심히 말씀해 주셨어요. 어떻게 활용해야 되느냐라고 했었을 때 굉장히 건설적이고 그리고 미래지향적이고 우리의 어떤 그 미래 세대들에게 필요한 어떤 공간으로 활용되어야 된다는 그런 의식을 다 공통적으로 갖고 계셨어요. CRC 공론장은 미군 기지의 귀속과 활용과 시민 참여를 근간으로 해서 특정인의 목소리 혹은 행정의 목소리 혹은 정부 주도가 전부인 것이 아니고 민관정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공유지의 공공개발을 통한 후생과 복지의 과실이 모든 사람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기제를 만들기 위한 것이 최종 목적이었습니다. 이 공론장은 시의 주도가 아닌 시민들의 주도로 열린 공론장이고요. 정책과 행정에 시민의 목소리가 실려야 한다는 걸 모두가 깨닫고 느꼈던 공론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참여한 모든 시민 참여단 분들은 이게 공론장으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행정에 관심을 갖고 매의 눈으로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들을 하셨는데 저는 그 말이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앞으로도 끝까지 미군 반환 공여지의 활용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지켜볼 예정입니다. 이렇게 그 미군 반환 공여지 시민참여위원회 활동을 살펴보셨습니다. 어떠셨는지요? 이 경우는 미군이 남겨놓은 공여지를 어떻게 우리가 잘 활용할까에 대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사실 이 공여지를 어떻게 활용할까 이 문제를 해결하는 전통적인 주체는 정부였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냥 정부가 안을 만들고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이렇게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하고 시민들한테 통보하는 게 일반적인 예였죠. 그런데 이 경우는 굉장히 다른 경로를 취했습니다. 즉 전문가나 행정가에게만 맡기는 게 아니라 시민들이 직접 모여서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토론하고 결정하는 과정을 거쳤다는 것이 매우 중요한 지점입니다. 사실 민주주의라는 것이 보통의 사람들도 공적인 일을 잘 다룰 수 있다는 믿음의 기초에 있는 것이기도 하죠.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효과들이 있습니다. 바로
서로 의견이 다른 사람들이 충분히 이해하는 가운데 합의를 했기 때문에 나중에 서로 다시 갈등이 일어나지 않는 게 있고요. 두 번째로 우리 모두가 그렇지만 자기가 직접 참여를 하면 애정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공여지를 관리하고 운영할 때 시민들이 좀 더 관심을 갖고 애정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여지들이 생겨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해결하기의 장르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경기도 시민사회에서 실제 일어나고 있는 공익활동들의 사례들을 살펴보셨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공익활동의 4가지의 장르를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사랑하는 수달의 보금자리, 물을 지키기 위해서 실제 정책적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무언가를 제기하셨던 활동들 보셨고요. 그 다음에 소외된 분들의 목소리를 담아낼 통로를, 그리고 공간을 직접 만들기 위한 만들기의 장르, 그리고 이어서 시민이 동료 시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동료 시민을 돕는 돕기의 장르,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민들이 공적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해서 사회 문제를 해결했던 해결하기의 장르까지 보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공익활동의 장르들이 누군가 훌륭한 사람들이 만들어준 것이 아니라 우리 보통의 시민들이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무언가 노력하는 경험 속에서 저절로 이렇게 형성됐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익활동은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우리 누구나 공익활동을 할 수 있고 또 더 나은 사회를 위해서 해야 하는 활동이라는 점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공익활동을 이해하기 위해서 장르를 구분해 보았는데요. 자칫 이 장르를 구분하다 보면 어떤 유형의 공익활동이 다른 유형보다 우월하다, 옳다, 효과적이다, 뭐 이렇게 구분하는 논의로 흘러가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어느 것이 어느 것보다 더 좋거나 나쁘거나 한 것은 없습니다. 이 각각의 장르들이 다 우리 선배 시민들, 그리고 현재 함께 살아가는 시민들이 만들어낸 장르이고 각각이 의미와 사회적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장르를 구분한 이유는 저는 공익활동에도 적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여기 시청하시는 분들도 공익활동을 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을 때 나는 저런 활동을 해보고 싶어, 저런 활동이 나한테 맞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신의 적성에 맞는 공익활동을 할 때 지속가능한 공익활동도 가능한 것이기도 합니다. 다양한 공익활동들이 힘을 합해서 우리 더 나은 경기도, 더 나은 시민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